어릴 때부터 좀 몸이랑 마음이 좀 많이 불안정해가지고 몸이 일단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팅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갈 때 나는 천천히 가도 숨이 막 차는 사람이야. 힘이 없고 또 그걸 체험해보고 힘이 없고 그걸 체험해보고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뭘 겪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뭐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자기는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하늘이 100점이라고 나를 세팅을 했는데 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해? 3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하늘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30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 30점짜리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한 대 찌른다. 어떻게 할까? 그 찔림을 계속 당할까? 아니면 나를 100점이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나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허용해도 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주에다 선포를 할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 생각하면 없는 거야. 우리는 전생 정화를 하고 나면 가죽각인가 변하죠. 우리는 역사에 없는 걸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중이야. 사람은 얼마든지 지가 지를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까지 좋게 하는 거는 잘 없어요. 큰 선생님이 천태극이 돌아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사람이 얼마나 경이로운 줄 알아? 위대한 줄 알아? 이걸 갖다 자꾸 알려주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도 얼마나 위대한지 천태극에서 맛 좀 봐봐. 몸은 좀 건강해질까요? 건강하면 사람들한테 불쌍함을 못 받지.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쌍하게 보이면 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100점이라고 여기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원장님이 보물지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보물지도를 보면서 보물지도에 막 엄청 멋지게 막 머리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뒤로 확 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회상을 하면 돼. 아, 그때는 진짜 힘도 하나도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참 많이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멋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총각이 빙그레를 바라보는 그 눈은 굉장히 깊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왜 저렇게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볼까? 빙그레의 능력이 자기한테로 전이되라. 그렇게 안 해도 천태극에서 모든 능력들이 다 전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질문. 네, 일단 호기심도 많고 성장 욕심도 많습니다. 그래, 호기심도 되게 많아 이렇게. 제가 사실 좁은 시야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드리거든요. 좁은.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게 보는 시야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화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제 부드러움에 그러니까 초안의 인상은 좋은데 내면에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전생에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전생을 봤다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의 전생이 지금 크게 좀 맞물려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 좀 가까운 전생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왜 죽인 거는 이제 사실 높은 성장 욕구랑 그 다음에 안 그려? 네.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때릴 때 100%가 나와요. 그러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한 70%밖에 안 나와. 왜냐면 이거 맞아서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100%가 다 나온다고. 이 100%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을 반드시 제압을 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100%가 나오거든. 그거는 순전히 자기 이익에 밑바탕이 깔려서 그렇거든. 근데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기를 보면 손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어서 죽이면 어떻게 되지? 그때 몰라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과를 내고 이제 내 팀이 있으니까 내 팀에서 내가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내 팀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그거는 껍데기인 거고 솔직히 껍데기고 마음 깊은 네, 곳에서는 맞습니다. 사람을 갖다 이렇게 때릴 때 70%가 안 나오고 100%가 나오게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한테 참으로 잔인한 마음이 있었었구나. 남한테 잔인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잔인하면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면 남한테 잔인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잔인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진짜 맞대. 전시 상황처럼. 그러니까 항상 전시 상태가 아닌데 전시 상태처럼 긴장 상태에 있고 뭐 아버지가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항상 긴장돼 있고. 그러면 네네. 나는 지금 힘주고 있는 거는 전생을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힘주는 게 많이 빠진다. 그러고 네. 나는 나한테 참만이 잔인하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이었던 그 상황이 있었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랬었구나로. 그렇게 네. 안 하면 이거 다음 생에 가져가지. 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생에서 정리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랬었구나를 해서 내가 나를 갖다가 다독여야지. 누가 다독이겠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다독여서 아 이것도 최선이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은 소중하고 위대하다는데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건요. 제가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좀 키우고 싶은데 공감 능력 그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감 능력의 기준이 뭐야? 실제 그냥 타인이 이제 말하는 거랑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높다, 낮다, 그거는 기준이 없어. 네. 그래서 나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 내가 나한테 거짓으로 마음을 만들어서 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점차로 착해져. 착해지는 거는 하늘을 보고 자꾸자꾸 감사하면 착해져요. 나무를 보고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햇님이 떠도 감사합니다 하면 착해진다고. 그렇게 자연을 보고 지극한 감사를 내면 그게 착해지는 거라고. 그게 하늘에 덕을 쌓는 거라고. 덕을 쌓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꾸자꾸 하늘을 보고 감사합니다를 하면 되는데 하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했대. 그래가지고 막 엄청 뿌듯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구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강을 보고 감사합니다를 하면 덕이 쌓여지고 착해진다는 걸 갖다가 알려줬대.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성격이 좋으면 너무 좋고 안 돼. 저 사람을 이렇게 안 돼. 잡으면 그래서 이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이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50이 넘어서. 그런데 제가 요번 주 금요일 날 가게 폐업을 했어요. 아, 그 폐업을 했다는 거는 이제 판을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든 다 좋아요. 이 판을 이동을 할 때는 입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크게 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판이 이동이 돼요. 만약에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면 한쪽 문이 닫혔대. 그 문이 다가 아니야. 99개의 문이 쫙 펼쳐져 있대.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정이 많이 들었나요? 아니, 그것보다 이제 제가 깊이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다 말을 못해도 그동안 제 나름대로 정말 쉬지도 않고 어떤 일을 가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려고요. 아니야. 열심히 살라고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지 흥에 겨워서 죽기 살기로 살았대.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됐대.
열심히 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대. 그거 어떡할까, 그럼? 이제는 제 몸도 너무 지친 것 같고. 배꼽을 팍 찌르면 요쪽으로 나오지. 요쪽이 요추 2번이에요. 요추 2번인데 요추 2번 옆에는 콩팥이 있대. 콩팥이 있는데 콩팥의 기능이 에너지 저장 창고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콩팥의 에너지를 갖다가 자꾸 썼대. 콩팥의 에너지를 자꾸 쓰면 어떻게 되나? 콩하고 팥처럼 생겼다고 콩팥이잖아요. 이 콩하고 팥처럼 생긴 여기에 에너지를 자꾸 쓰면 힘이 떨어져서 암이 하루에 4,000개씩 들어왔다가 나간대. 4,000개씩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콩팥에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못 잡아먹는데. 그래서 자꾸 쌓이면 10년 동안 적응을 했대. 그러면은 암이야. 열심히 살라고 안 했는데 정말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산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내니로 참 많이 애를 쓰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내 살아온 삶이 참 애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위로를 받아. 그래서 지금 눈물이 그러면 이 위로를 갖다 남편한테 받아야 돼? 남편 안 해줘. 엄마한테 받아야 돼? 엄마 안 해줘. 자식한테 안 해줘. 오로지 위로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은 악한 마음도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어. 그리고 참 좋은 마음도 있어. 그런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지? 그런데 마음 너머에 또 뭐가 있대? 그게 하늘이야. 그게 2002만이에요. 그게 자연이야. 그 하늘하고 껍데기 내가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이게 달인이라고. 그 달인이 되면 이 세상은 내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뜻대로 펼쳐내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갈 때 여기에 분노가 있다. 그럼 가, 못 가? 못 가. 슬픔이 있다. 그럼 못 가요. 희노애락 애호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도 못 가요. 너무 기쁘잖아. 그러면 짝이 있어요. 너무 슬픈 게 짝이야. 그래서 너무라는 거는 그렇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여기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내면 되지. 어떻게? 그랬었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든지 풍요롭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생기는 완전 100점이에요. 그럼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20점으로 보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20점으로 봐놓고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뭘까? 하수구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나니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욕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아무 생각이 없고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있다. 이게 폐업을 했는데 뭐를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휴식을 줘야 되잖아요. 실컷 자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또 에너지가 모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나 라고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다행인 거예요.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루만 지극하게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지금을 살으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을 지극하게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공중에 떠 있는 내 소원에 딱 붙어. 그게 좀 잘 되게 하려면은 보물지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을 지극하게 감사하게 살면 되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고부터 아예 저도 이제 같이 맞벌이를 했는데 그 맞벌이가 정말 가족들이 같이 일어나는 맞벌이가 아니었고 계속 욕심을 내가지고 불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이제 결과로 계속 남편도 힘들게 했고 또 저도 돈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좀 더 잘 벌어보려고 뭐 다단계 이런데 뭐 기간도 얇아가지고 예.
뭐 좋다까 뭐 그 남들을 피해를 주는 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가족들이 피해가 된 거지 대신에. 그 계속 이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예. 이제 힘들게 살아왔던 날들이 네. 안 좋은 걸까요? 다 좋아. 다 완벽했어요. 그리고 내가 2만 일을 더 살았잖아. 예. 2만 일을 더 살은 중에 나는 힘든 거를 갖다가 가슴에 저금하는 여자인가 아니면은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냥 가족들 눈을 보면서 밥을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찬란했던 날들을 갖다가 가슴에 담았던 사람일까? 그래도 저는 아파도 가족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그냥 길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길을 북돋는다고 그래도 그건 가짜야. 예.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지나온 결과적으로- 세월을 갖다 다시 살아볼까? 다음 생에? 아니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찬란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순식간에 아름답고 찬란한 날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은 완벽했다. 지금도 완벽하다. 앞으로도 완벽할 것이다. 하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귀하다. 참으로 애쓰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줘서 진짜 감사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참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내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은 게 왜 없어? 자식이 있잖아요. 네.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여기 분원에 오시잖아요. 분원에 오시면 내 고민들 다 씩 하고 집어 던지고 집에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 고와요. 고와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막 납니다. 밖에 나가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공주 같대요. 근데 나는 집에서 돈을 안 벌고 물론 저기 항상 깔끔하게 공주처럼 물론 살았지만 그 누군가랑은 늘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누구? 남편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네. 그 주변인들. 주변인들. 네, 그 주변인들한테 또 이제 그러면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얄미운 여자일까? 그러네. 얄밉네. 아니, 남편한테만 꽃이 되고 싶은 여자네. 그런가요? 나는 왜냐하면 남편이 네. 내 목숨줄이니까. 목숨띠 그런가요? 그러면 남편은 되게 행복해요. 이 세상에 나를 갖다가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다고 하면 행복한 거지. 네, 그래요. 목숨 걸고 네. 돈 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뭔가 진짜로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내가 질문하기 전에 저 제목들 보고서, 선생님이 제 마음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다 썼어요. 꼭 집어서 저를 쓰신 것 같아요. 맞지? 저는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진짜 열심히 하고, 나는 그게 얄미운 거라고. 왜 봉사를 하래? 자기가 좋아가지고 해놓고 네, 네. 나 봉사 엄청 많이 하는 여자예요. 이거 되게 얄미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네. 밥을 먹기 전에 막 진짜 성심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 왜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들켰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이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들켰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한테 찬양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나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나하고 하늘하고만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 떠들면 봉사 땡.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색 안 하고 나는 했는데. 그 끝까지 안 해야지. 빙그레도 모르게. 근데 이제 상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이, 그거는 상담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시로 나와, 얼굴에. 나 이렇게 얼굴에 나와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써 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와가지고 찔러. 네가 왜 힘이 없어? 너 100점이잖아. 이러면서 찔러요. 여기에서 공부를 해보면 네. 되게 자유로워져요.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조금, 여기 저기서 부처님은 나를 안 이뻐하나? 뭐, 아이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내 가슴이 있잖아요. 네. 내 가슴이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네. 무슨 회당? 예배당. 내 가슴이 절이에요, 절. 그러기 때문에 다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세요. 근데 나랑 같이 갔던 친구는 되게 이제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는데 걔는 부처님이 되게 막 가피를 많이 준 것 같고 나는 안 준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기도를 남편의 가피를 많이 얻었잖아. 뭘 더 바래. 아니 그래가지고 내 조금 진짜 조금 심사가 틀어져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크레인을 오래 했거든요. 몇십 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 가면 나이가 고령자라 해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요. 근데 항상 정상인데 아침에 혈압을 재면 막 180, 170 막 이런데요. 잴 때만 막 그러면 나는 또 남편한테는 자기가 원래 마음이 그렇고 심사가 올라 약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맨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은 내가 요즘에 조금 심사가 틀어져서 기도를 안 해서 혹시 남편이 이런가 이 생각을 난 좀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가요? 네. 지금 요 상태에서 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10,000개인데 네. 10,000가지 중에 제일 더러운 거를 선택을 했다 그죠? 남편이 지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평생을 남편 등에 업혀가려고 작정을 하고 남편하고 만났었구나. 나는 끝까지 남편을 업혀가겠어. 그거 남편이 알아. 제가 하고 싶은 마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생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1차 주문하잖아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65살이라고 해봐요. 네. 그럼 65살을 갖다가 어떻게 한 줄로 얘기하겠어요. 그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 그냥 한 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생을 보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전생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걸 갖다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제가 마음은 편한데, 이 몸이 이제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네. 이게 겨울 되면은 어디 모임에 가면 악수를 못해. 손이 차봐서. 분노로 얼어 죽었다고 하면 현생에서 그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음이 빠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러고 잠을 한 3-4시간 자면은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까칠한 남자였었구나. 까칠한 남자. 잠을 갖다가 좀 불편하게 자고 그리고 손발이 찬 거는 나쁘다는 틀이 있었었구나.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전생을 이별하려고 자꾸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2가지를 수련하면 이게 다들 두 가지 다 여기서 괜찮은 다 거죠. 정리했는데 계속 얘기해. 손발이 차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온천을 갖다 넣어가지고 얼음을 갖다 이렇게 뚝뚝뚝뚝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잘 자란 거에 이렇게 많이 매여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주먹을 갖다 펴게 해가지고 잡고 있는 걸 갖다가 잡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수련하면서 알아차리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다니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계속 팽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얄미워서 그래. 그럼 만약에 그 네. 동료들이 네. 내 자식으로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래? 네. 자식 말고 네. 제일 싼 그 동료
선택을 했대. 업은 갚기는 해야 되는데 네. 동료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볼 사람이잖아. 그런 네. 숨은 의도가 있대. 아, 그러고 저들은 내가 만년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저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까지 그래 못 됐어 안 됐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저들이 얘기할 때 계속 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럼 자들의 노예일까? 아니야. 나는 나예요. 저들이 얘기할 때 고요한 감정이 있잖아요. 저들이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하기 싫어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내가 춤을 췄잖아. 칼춤. 그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거든. 이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반응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반응이 안 나와 봐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죠. 그 지혜가 바깥에 있을까 내 안에 있을까? 내가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감췄대. 그럼 그 공포를 알아차리면 되잖아. 그럼 지혜가 짠! 하고 나오지. 아, 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 엄마 누가 그렇죠. 선택했을까? 그 엄마 아니면은 성장할 방법이 없대. 그런 엄마인 줄 알고 내가 선택을 해서 꼭 그 엄마를 갖다가 악착같이 선택을 했대. 그 엄마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는 되게 신기해. 저 엄마를 미워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헷갈린데 그래서 나를 미워한대. 그럼 이제 엄마를 갖다가 미워한다는 그 에너지를 우주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한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지. 이거 정리 안 하면 시간 많아.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여기에서 대를 끊어야 되잖아. 네, 저도 그거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걸 갖다 대를 끊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만 정리가 되는데 난 뿌리가 썩어가지고 꽃이 안 폈대. 꽃이 썩으려고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살긴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산다 1번, 힘들게 산다 2번. 굳이 나는 힘이 세가지고 2번을 선택을 했네. 잔잔한 게임은 싫대. 유치원 게임은 싫고 대학원생 게임이 좋대.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365일 밥을 굶겼나? 젖을 안 줬나? 자식을 안고 젖을 물릴 때 그 아이의 눈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을까? 아마 눈 맞추며 키워주셨겠죠. 그러면 안 굶었으니까 살았는데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딱 섰어.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박수를 한 번도 안 쳤을까? 한 발짝 뗐는데 엄마가 참 많이 기뻐가지고 환하게 안 웃어줬을까? 엄마는 살면서 자기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대. 그게 엄마 잘못이야? 굶지도 않았고 부모가 고아원에 던진 것도 아니고 어떡하라고. 그런 엄마인 줄 알고 선택을 했잖아. 그 사람 아니면 내 고집, 내 암만, 교만, 사람을 내려보는 거, 팔짱 끼는 거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를 선택을 한 거잖아. 저 여자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됐어요가 아니고 엄마한테 보여지는 게 다 내 거울이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내 마음만 정리하면 엄마가 스스로 업이 사라진대. 나 효도하려고 온 거야. 모든 자식은 다 효도하려고 왔어요. 전생에 아무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했다고 해도 부모를 선택한 이상은 무조건 효도하려고 왔어. 하늘의 도, 땅의 덕, 그게 도덕이잖아. 도덕에 작정하고 덤비려고 온 거잖아. 쉽게 살아도 되는데 힘들게 살건 어렵게 살건 괜찮아. 365일 밥을 안 굶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싫으면은 고아원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엄마한테 평생 듣고 살았거든요. 내가 네 밥을 줬고 고아원에도 안 보냈는데 그래서 감사한 건 맞는데 감사하단 말이 잘 안 나오기는 해요. 나는 더 좋은 엄마를 내 이상향에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감정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갖다가 다독여야지.